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해요? 쉬운 문제가 중요해요? 예, 이 별표 있네요. 우리 별표 아니구나. 우리 책엔 중하, 상중하로 표시되어 있네요. 상중하. 우리 문제에 상중하 돼 있죠? 하가 중요하냐고요? 상이 중요하냐고요? 하가 중요합니다. 하가. 상중하 중에서 어려운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강의를 안 하고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하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맨날 풀어보고 들어봤기 때문에 쉬운 거죠.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3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특별히 예습, 복습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한 내용이니까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런 거 대표 유형들은 다 기출문제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대표 유형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도 다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특별히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올 거는 거의 없다고요. 괜히 어려운 것만 해봐야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대표 유형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풀이 책에 있는 거 대표 유형은 다 기출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대표 유형 33페이지 1번입니다.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는 보존이 될 수 없다. 예, 이거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고 46번에 동그라미 5번이 있는데요.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46번에 동그라미 5번은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프린터 안 가지고 계세요? 왜 자꾸 좀 찾아서 밑줄 좀 치세요. 프린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만 없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는 꼭까지 다녀야 돼. 암기 프린터 이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거는 계속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거하고 요약집하고는 가지고 다니세요. 좀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면 찾아보고 밑줄 좀 치시라고요. 밑줄이 돼 있으면 뭐 다시 안 쳐도 되지만 밑줄이 돼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자꾸 찾아보셔야 돼. 기억이 오래 남으려면.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양도돼요. 빌려주는 거는 돈 받고 빌려주든 공짜로 빌려주든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허가받아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가능하다. 허가라는 말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도 없는데 시험에 그런 것도 나왔다고요. 허가받으면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X. 공짜로 빌려주는 거는 가능하다. X. 지금 현재 시세가 자격증 빌려주면 한 달에 최하 30에서 50 정도 받습니다. 1년에 일시불로 받으면 300에서 500 정도 받는 게 관행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행 거래 시세가 있어요. 현재 안 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고 빌려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빌려주는 거는 공짜로 빌려주든 허가도 없지만 허가받아서 빌려주든 일시적으로 빌려주든 빌려주는 거 안 된다.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다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돼요? 안 돼요? 빌린 사람은 없잖아. 자격증이 없는데 뭐 빌린 사람은 취소될 수는 없죠. 없으니까 빌렸으니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3번 이 기출 문제인데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42번에 동그라미 1번 즉 동그라미 1번 2번 42번 암기 프린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도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기출문제지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중소속은 안 되는 거죠. 이중소속은 안 되고요. 어쨌든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 유치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격증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취직해도 된다. 다른데 이런 취지입니다. 취직을 하거나 개업해도 된다. 업무정지 자격증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 2번에 있죠.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증지 할 수 있다.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42번에 6개월 정리되어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한 명칭이 뭐냐면 판례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회장, 사장, 대표, 대표자, 소장이라는 말 써도 안 돼요. 소장. 중개사무소에서 대표가 소장이잖아요.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근데 저처럼 자격증은 땄는데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시험 2번 나왔어요. 자격증은 따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했어요. 근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된다 안 된다? 뭐라고요? 화는 어디 고향이 경상도세요? 남편이 경상도예요? 예? 왕십리? 남편도? 아니 난 화를 내서 또 뭐 어디죠? 예. 아 마스크 끼어서 그래요. 그 지금 KF94를 끼셔서 잘 안 들려요. 공부 최고 잘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개업 안 하고 취직 안 해도 주 명함에 그렇게 지금 세계 다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해서 세계 다녔더니만 명함 받고 사람들이 다 재수 없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지웠어요. 지우기는. 근데 뭐 써도 상관없어. 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격증 사람 1년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시험 옳은 것은 했는데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 미리 거쳐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 시험 32번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했고요.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어요. 경기도지사 이렇게만 교부됐지 이재명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미리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분실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아요.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았으면 서울 가서 중개업하다 분실해도 경기도지사한테 와야 재교부 받는다고요. 서울시장한테 재교부 해달라면 뭘 재교부 다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54번 프린트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둔다고요. 처음에 줬던 사람이 다시 주고 취소도 처음에 줬던 사람이 취소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고요. 저는 사실 국토부 장관이 교부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어요. 시험 시행기관을 국토부 장관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이 교부해달라. 왜 의사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사 자격증이 교부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의사를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디서 자격증 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도의사 이름이 다 적혀 있으니까 어디서 자격증 땄는지 알죠? 지역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부 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도 저도 고향 어딘지 몰랐는데 안동 가가지고 고향 어르신들한테 인사한다고 안동인 고향인 처음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경상도 출신인데도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고향 찾아가고, 윤석열 총장도 충청도가 고향이다 그러니까 양성조가 충청도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뭐 충청도 고향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지역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는 자격증 충청도에서 땄는지 경기도에서 땄는지 다 아니까 이거 별로 기분 안 좋다고요.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 경기도에서 따가지고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가 특세 가장 심해요. 지역 감정은 제주도가 최고 심하다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고참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뭐 제주도에 있는 분이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 감정은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장관이 줘버리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제주도에서 땄는지 경기도에서 땄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장관이 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5번 부정행위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5년. 5년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습니까? 41번에 1번 2번에 있네. 암기 프린트 41번에 1번 2번 밑줄 치시라고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맞습니다. 5년. 4번이 맞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사항은 12월 31일까지 간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개정됐습니다. 그 우리 해설에는 잘 나와 있네요. 해설 34페이지 해설에 보면은 해설에 있고, 우리 요약집은 이게 개정됐거든요. 요약집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 풀어보니까 2월 말까지인데 2월 28일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2월 28일인데 2월 말까지 이렇게, 뭐 28일이나 말일이나 같지만 어쨌든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2월 말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저는 4월 24일 날 10회 때 자격증 시험 봤어요. 제가 본 거니까 기억이 나요. 옛날에 4월 달도 시험 보고요, 9월 달도 보고, 10월 달도 보고, 11월 달도 시험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나이가 만 20세 이상만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나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시험을 4월 달에 보면 만 나이가 안 돼서 못 볼 수도 있죠. 10월 달에 보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국토부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보냐 시험. 내 나이가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만 나이니까. 그러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험을 날짜를 4월 달에 봤다가 10월 달에 봤다가 자꾸 바꿔버리면은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매년 2월 말까지 시험 언제 보는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한다고요. 공고 안 해도 지금 미리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는 게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돼 있어요. 넷째 주 토요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5째 주가까지 나와버렸어요.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4주째 볼 거냐 5주째 볼 거냐 내부 회의해가지고 마지막 주 토요일로 보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면 돼요. 저는 사실 1995년부터 제가 시험을 봤어요. 8회 때 떨어지고 1997년도 9회 때 1차만 되고요. 1999년도 2차 됐거든요. 6년 만에 자격증 땄어요. 제가 6년 만에 빨리 땄죠. 윤석열 총장은 9년 만에 구수해가지고 사법고시 됐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잖아요. 공부를 오래 하니까 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80점 넘게 받으면 개업하지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점수 많이 나오면. 중개업은 못한다고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올라가면 세상에 되는 게 잘 없어요. 되는 일이. 대충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현업에서는. 근데 시험에는 대충 넘어가면 다 틀리죠. 대충 찍으면 대충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시험 5년 동안 못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4페이지 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7번 52번에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 X라고 돼 있죠. X. 여러분들 합격해서 자격증 줄 때는 공짜로 준다고요. 분실해서 재교부할 때는 돈 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격증 교부 신청하려면 돈 내야 된다. X.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준다고요.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분실은 안 했는데 지금 99년도 땄으니까 지금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려놨더니만 손님들이 와가지고 쟤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사진 바꾼다고 재교부 받았어요. 그래서 돈 내야 되더라고요. 사진 바꾸려고 해도. 중개하려면 좀 약간 나이 먹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하면 100분의 60.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좀 프린터 좀 찾아보자고요. 39번에 8번. 39번에 8번. 39번에 8번.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주죠. 100분 50이나 50%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미리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을 10번 보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봐도 된다. 4번.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예외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미리 의결을 거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22회를 수정해 놓으니까 5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했는데 결격사유라는 말이 우리 법제 6조에도 있고 10조에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6조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10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냥 결격사유라고 하면 무슨 결격사유인지 모르잖아요. 즉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뭐냐 하면 6조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예요. 시험 못 봐요. 이거 공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걸 맞는 걸 했는데요. 그럼 이게 법 6조 결격사유를 말한 것 같네. 해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설에 그럼 틀린 걸 골라라고 했는데 그럼 틀리는데 응시할 수 있다면 해설에 있다고 돼 있다고요. 5번이. 예? 그럼 1번, 5번 복수 정답인가요? 해설대로 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설에. 어쨌든 해설대로 그냥 어쨌든 실제 시험 이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22회 어쨌든 결론은 법 6조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시험 못 보고요.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원칙. 단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게 5번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틀린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1번 명백하게 틀렸고요. 5번도
틀렸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5번 문제도. 자, 2번 문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을 못 본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근데 이게 작년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되긴 했어요. 코로나 확진된 사람은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분들이 응시수료를 돌려받았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은 못 해봤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게 코로나가 또 그렇다고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라고 볼지 안 볼지 이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있죠. 올해는 코로나 확진돼도 시험 봅니다. 작년에 못 봤는데요. 헌법소원 내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다른 시험에도 그대로 준용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 못한 사례는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다 돌려준다. 2번 1, 2차 시험을 구분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맞습니다.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차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면 1차 합격 안 해도 2차 볼 수 있다고요? 단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볼 경우. 그러면 1차 불합격했으면 같은 날 동시에 보면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채점합니다. 하지만 채점은 하지만 효력이 없어요. 소용없다고요. 80점 받아봐야 1차 불합격하면 채점은 합니다. 작년에 2차 몇 점 받았는지 알죠? 작년에 2차 공인중개사법 몇 점 받았어요? 작년에? 예, 공인중개사법은 60점 이상은 다 나와요. 수업만 들으면 찍었던 눈을 감고 했던 어쨌든 60점은 나온다고요. 근데 80점 이상은 또 잘 안 나와요. 이게 60점 받기는 쉬운데 말장난이 심하니까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과목의 특성이. 공법은 안 하면 과락이고 하면 100점 나오는 과목이에요. 공법은. 공인중개사법은 아무리 해도 100점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10년 이상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는 굳이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100점 어차피 못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2차 시험은 논문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객관식으로 낸다고요.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시험을 객관식으로 내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보니까 객관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주택관리사하고 뭐고 다 분리되어 있어요. 1, 2차를 다른 날로. 근데 우리는 굳이 같은 날 다 하는 이유가 2차도 객관식으로 내려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2차 분리하자 다른 날 보자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여러분들 봐주려고 객관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응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면 채점을 못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요. 34만 명이나 접수를 하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려고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고요. 만약 분리하면 2차는 논문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선택형이 원칙이 아니라 논문형이 원칙입니다. 5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이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격증 개업하는데 걸어놓고 제 명의로 개설 등록해놓고요. 오늘 강의한다고 사무소에 없는 사이에 다른 직원이 보조원이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업공개사 자필 서명하는 안이 있잖아요. 그거는 비워놨다가 제가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자필로 사인해놨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제가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럼 그건 양도되어 있냐고 아니냐고 제가 형식적으로는 제가 한 것처럼 다 사인해놨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는 양도대여라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양도대여 했는지 여부는. 참 이게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개업소끼리 너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랬는데 사장이 병원에 딸이 뭐 암 걸려가지고 입원한데 병원에 간 사이에 실장이 보조원이 계약서 썼나 봐요. 그러면 양도대여입니까 아닙니까? 양도대여 딱 한 번만 그렇게 썼다 1년 내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만 했다면 양도대여는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명의를 사용케 한 혐의로 결국 등록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교육공개사 명의를 쓰라고 한 거잖아요. 쓰고 도장도 다 찍어버렸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명의 사용하겠다고 결국 등록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너무 원수같이 같은 경쟁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사장님, 언니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 욕을 하든 말든 친하게 안 지내면 자꾸 옆에서 민원 넣으면 골치 아파요. 답 4번이고요. 2번에 3번입니다.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지금 여기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씩 좀 변형을 했는데요. 어쨌든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공법은 다 그거 나오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국토부 장관 또는 뭐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 행정관청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요. 공법에. 자, 시도지사 업무 우리 공인사법에서 시도지사가 하는 거는 자격증 교부, 재교부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7번까지 있잖아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 54번에 맨 밑에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나와 있죠. 7개. 이거 시도지사 업무입니다. 이거하고 또 뭐 있냐면 연수교육 있어요. 연수교육 시도지사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할 수 있죠. 사고 연수교육 아니고 실무교육도 시도지사네.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 실무교육도 시도지사가 하죠. 자, 그래서 기억 실무교육 시도지사 업무 맞네요. 공제사업 승인 협회와 관련된 거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와 관련된 거는 협회는 국토부 장관하고만 놉니다. 원칙. 단 예외 있습니다. 협회가 지부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부 장관 아닌 게 딱 하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금융감독원장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공제규정 승인, 지도감독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요. 협회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리고 협회는 위반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죠.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니은 공제사업 승인 국토부 장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개설 등록 등록관청, 정책심의위원회 대표는 누군데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죠. 협회 지도감독, 지부, 지회도 다 국토교통부 장관. 답 2번입니다. 기억하고 디귿만 시도지사 업무입니다. 지부 설치 신고도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출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암기 프린터 5년 몇 번에 있었어요? 42번? 41번 41번에 1번 2번 41번에 1번 2번 2번에 있죠. 2번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출제위원 부정행위 하면 영원히 아웃입니다. 다시는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신청만 한 문제 인정돼도 1년, 두 문제 인용되면 2년간 출제위원 못 들어갑니다. 출제위원 인력 풀이 있어요. 지금 산업인력공단 그 큐넷 홈페이지에 가면 출제위원 인력 풀 상시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원서 냈다가 잘렸어요. 학원에 강의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거짓이 밝혀지면 나중에 임용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시험 보고 나니까 저 안 보인다고 출제위원 들어갔습니까? 하고 자꾸 연락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3개 지문 이상은 나와요. 반드시 답으로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확실히. 이거 다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힘들다고. 이거 어떤 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달라던데, 그 정리되어 있는 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3단 비교표를 출력하면 58페이지 나옵니다. 시험에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명령하고 시행령하고 법인의 등록 기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4번 사무소 설치 5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 7번과 같이 서류는 어디에 있겠어요? 서류. 모든 서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거의.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10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인데 시험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옵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없다. 답이 뭐냐고요? 빨리 말해봐요. 틀려도 좋으니까. 규정하고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았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까지 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냥 내용만 알면 되지.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그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도 대통령령,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 대통령령에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개별 기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모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답으로 하지 마십시오. 실제 시험에 가서는. 보통 답이 아니고요. 정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무소 이전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는 거 한 번 딱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암기 프린트 52번에 8번 52번에 8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라고요. 지자체 조례가 아니고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 조례고요.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만약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없는 실장이
우리 현업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함 받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실장, 중개보조원은 그냥 실장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함 받아보면. 그 보조원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실장 이렇게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또 자격증 없는 사람이 건물주라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대표 이렇게 적어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위촉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냐면 원칙 시도이사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시험에 나오면 시도이사가 임명 위촉한다. 시도이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요. 원칙.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3번이 답입니다. 5번 시험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1년에 10번 봐도 되고 10년 동안 시험 안 봐도 된다 했죠.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보고요.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즉 확정 공고는 며칠 전까지 해야 돼요? 90일 전까지. 암기 프린터 38번 90일이라는 숫자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38번에 까만 별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0일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38번에 첫 번째 까만 별표 확정 공고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계략적 사항은 언제까지?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죠.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이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을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을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2차 시험은 지금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1차는 항상 절대평가고요. 1차는 2차는 원칙. 지금 원칙은 맞아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예외 상대평가 할 수 있죠. 2차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평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10명이 상대평가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어요. 그렇게 발의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발의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국정보고대회 이런 거 하려면은. 근데 굳이 발의 안 해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상대평가 할 수 있다고요. 그 발의된 내용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상대평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 없어도 지금 현행법으로도 상대평가 할 수 있다고 2차는.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다. 올해 최소 10,000명 뽑는다.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왔어요. 그럼 20,000명 모두 합격이다. 아니면 10,000명만 합격이다.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왔다고요? 20,000명 모두 합격이죠. 최소 10,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최대는 없고 최소 10,000명이라고 했으면 최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00명 다 합격이에요. 만약 60점 이상 나왔다면 평균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물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나왔냐면 15회 때 어렵게 나와가지고 생긴 제도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했었습니다. 상대평가는 옛날에 했다고요.
8회까지는 상대평가, 9회 때까지 상대평가했어요. 8회, 9회, 7회 상대평가했습니다. 6회 이렇게 상대평가 한 적이 있다고요, 과거에. 그리고 1999년도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절대평가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대평가 될 확률이 있다. 국토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협회에서 자꾸 상대평가를 하라고 로비를 하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눈도 침침한데 거기다 대고 상대평가하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니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만약 상대평가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대평가 한다고 발표하면 최소한 5년 후에 한다고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쳐 선발 예정인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네, 60점 이상인 사람이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10,000명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지만 최소기 때문에 최대는 없기 때문에 30,000명이면 30,000명 다 합격이라 했죠. 최소잖아요. 최소 선발 인원. 5번 지금 이거는 최소 선발이 아니라 4번은 이거 지금 상대평가내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정한 경우는 이게 맞죠. 상대평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4번이 최소 선발 인원이 아니고요. 5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려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재교부 신청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 누가 한다고 했어요?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의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뿌린 자가 거둔다. 줬던 사람이 재교부한다 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청문하고 의견 전설구에 2개만 있다고요? 5번이 답입니다. 36번 틀린 것은 1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입니다. 판사들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를 알아요? 몰라요? 판사들은? 모르죠. 이게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사실은 개업 공개사가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업무 못한다 했잖아요. 제가 자격증만 취득해도. 판사도 개업 공개사고 공인중개사 구분 못한다고요.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이거 1번은.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업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돈은 많이 있는데 시험은 안 되고 또 젊은 분은 돈은 없는데 시험은 잘 되고 이러면 둘이 네 자격증 걸고 내 돈 대고 해가지고 같이 동업하자. 가능하다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만 안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계속 쓰고 하면 그는 양도대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3번은 맞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문제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출제위원들은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자격증 양도대여해야 자격 취소고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등록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격증은 양도대여하고 하고 등록증은 양도대여하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없고 다 같이 둘 다 빌려주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그래서 지금 등록증을 양도대여했으니까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 취소라고요. 4번이 답입니다.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대여받은 자나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 2천억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빌려준 사람은 행정처분,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취소될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4번이 답이고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몇 줄 지놓으시고요. 3년입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라도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했지 지금 중개업무를 했잖아요. 빌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를 안 하고 그냥 경영에만 관여했다면 위반 아니라고 했죠. 자격증 등록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격증 없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 같은 거 안 쓰고 계약서 쓸 때는 자격증 있는 실제 중개업무를 다 했다 하더라도 형식은 자격증 있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도장 찍고 계약서 쓰고 했다면 나중에 처벌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틀렸고 2번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요. 판사들이 그냥 이거는 중개행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3번은 판례인데 나무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건물주가 있었어요. 건물주였습니다. 돈은 많았다고요? 돈 많으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걸고 했어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나오지 말라고 내 그냥 100만 원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 나 혼자 하겠다. 해서 자기 혼자서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내 건물 있다 해가지고 보증금,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건물주였는데 건물 팔아먹고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개할 때는 없는 걸 갖다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금까지 받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이거는 그 손님이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한 거예요. 보험금을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협회 공제 그 관련 변호사가 이건 중개 행위 아니다. 손해배상해 줄 필요 없다 하니까 판사가 대부분 판사가 맞다. 이것까지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회사 망한다. 사기꾼들이 사기친 것까지 다 보험금을 주면 망하니까 이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사기로 고소해도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안 되려고 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까지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중개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완전 속여가지고 했으니까 사기치는 놈 것까지 다 보험금 다 주고 나면 보험회사 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중개행위만 중개사고만 보험금을 주잖아요. 이거는 중개사고라고 볼 수 없다. 완전 사기친 거지. 어쨌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아까 했잖아요. 4번 빌려주는지는 형식적인 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자격증 빌려줘놓고 계약서 사인 다 했다 하더라도 형식은 제가 한 것처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관여 안 했다면 그거는 양도대여에 해당된다.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5번 그래서 틀렸고 4번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회에 해당된다. 이게 인감,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었거든요. 인장 등록해야 되는 게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노는 날 가서 그냥 제가 한 것처럼 인감도장, 즉 등록된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양도대회에 해당된다고. 실제로는 계약서 쓸 때 가지도 않았다면, 또 평소 안 가다가 토요일 날 놀 때 가가지고 한두 건은 직접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평소 때 안 갔다면 주된 업무를 보조원이 했다면 그건 양도대회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죠. 다음 주는 휴강이라고요. 금요일 날. 저기 붙어 있던데 밖에. 구주라서 공인중개사법은 8주 합니다. 아직 처음 들어봤어요. 저한테 지금. 들어봤어요? 네,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는 63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 계획서 제출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일정 그는 붙어 있을 거예요. 63페이지 풀어오면 되고요. 그냥 모르면 이게 총 페이지수 나누기 8 해가지고 8분의 1씩 한 주에 푼다고 보면 돼요. 잘 모르면 그 계획표 내놓기는 해놨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